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쓰일 자료는 경희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경희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이라고 이제 2023학년도 버전으로 또 올려놓은 자료와 그리고 경희대학교 작년 2022학년도 입학 전형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경희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이쌤과 분석할 전형은 일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논술 전형에 해당하는 논술 우수자 전형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형 그리고 특수 전형들의 경우는 제가 다 분석을 하면 오늘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겠죠. 올해 작년과 다르게 수시 전형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알아볼 텐데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종합 평가가 신설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교과 전형 진행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 추천 인원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우리가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폐지됐다. 이 세 가지 정도만 큰 틀에서 좀 변경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는 이 전형별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 간단하게 특징 정도를 보여줬고 또 체크포인트에 해당 등급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올해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다르게 교과 종합평가가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단순 내신 등급만으로는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한다 불합격한다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등급만 놓고 우리가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경희대 자료가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신경 썼구나, 좀 스윗하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 이쌤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희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추천 인원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과 다르게 3학년 인원이 총 5%, 그러니까 3학년 인원이 100명 기준이라고 했을 때 5명 정도가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그 전공, 그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 수준치고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웬만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교과 전형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수능 공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도 입학 통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체크를 해줄 수 있는데 교과 전형 지원 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합격자들의 분포를 봤을 때 99.7%의 학생들이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도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78% 정도인데 사실 수능 최저 충족률을 공개한 학교 치고는 퍼센트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경희대학교 지원한 학생들이 그 경희대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능 최저가 사실은 맞추기가 되게 수월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원한 학생들 중에 20% 이상,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꼭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이 전형 방법을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및 그리고 비교과, 이 비교과에는 출결과 봉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점수가 7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이 교과 종합평가 성적이 30%가 반영이 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저 이쌤이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이 경희대 교과 종합평가 성적이 핵심이다. 이 합격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거다라고 저 이쌤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과 종합평가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경희대학교는 교과 종합평가를 학교 생활기록부 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러니까 교과 성적과 세특이라고 부르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 두 가지만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과 종합 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50%로 평가를 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준비된 학생들은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했다? 그러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교과 종합 평가의 평가 지표는 여러분들이 이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저 이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요약을 해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교과 종합 평가가 들어가면 단순 등급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요 과목 그리고 비주요 과목의 교과 성적을 아주 샅샅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평균 편차를 분석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성적 추이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업 역량 평가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 선택 과목들과 그 과목의 위계성을 분석 가능한데, 그 위계성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학생인데 물리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물리 2를 우리가 이수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물리 1을 이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위계성이 깨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2를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물리 1은 이수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과목 간의 위계성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진로 방향성에 따른 전공성이 고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준비한 학생이 느닷없이 뭐 기계공학과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어떻게 보면 장점은 내 내신 등급에 맞춰서, 그리고 그 환산 점수에 맞춰서 내가 전공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그냥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합격할 수 있는 전공을 예측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합평가가 들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 방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세특 방향성에 맞추고 그리고 선택 과목에 맞춰서 전공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이 지역균형 전형의 교과 종합 평가는 사실 학업 수행 충실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학업 성적이랑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이수 충실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진로 방향성, 그리고 선택 과목 어떤 거 형성했고 그 과목의 점수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점수 형성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거여서,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업 역량 부분과 그리고 요즘에 이 진로 역량 부분,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전공적 합성의 영역과 이렇게 겹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 그리고 예전의 교과 전형처럼 단순 내신 등급만으로는 합격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쌤이 올해 이 지역균형 전형을 예측을 좀 해보면, 경희대학교의 이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이 내신 등급 분포 수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 친구들이 내신 등급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적 관리랑 이 세특 관리가 만약에 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합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지원하실 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건국대학교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자, 교과 전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수능은 학교별로 환산 점수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 이쌤이 보통 그냥 등급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환산 점수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가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등급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지원할 때 있어서는 이 학교별 환산 점수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학교별 환산 점수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돌리시면 그리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학원에서 쓰는 프로그램 이런 유명한 프로그램 쓰시면 쉽게 점수가 환산되기 때문에 너무 막 이런 부분들을 막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교협에서 진행하는 이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환산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디가 사이트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작년도 경희대학교 커트라인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클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내신 커트라인은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모두에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희대가 매 연마다 이렇게 교과 등급 분포까지 아주 친절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희대가 매우 스윗하고 매우 친절하다고 좀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교과 전형에서 이 교과 종합평가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년도 단순 커트라인만으로 나의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종합평가가 들어오면 단순 커트라인은 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 전공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합니다. 자, 근데 이 교과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호하기가 어렵거나 비선호하는 학과들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커트라인이 좀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좀 내가 이 비선호 학과를 준비한 친구들은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를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나의 입시 전략을 짠다면 경희대학교에 합격할 수 없었던 학생이 합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디 전공에 지원하고 내가 어떻게 3학년 1학기를 마무리 지었냐에 따라서 아주 엄청난 꿀팁 저 이쌤이 드린 겁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입니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죠. 서류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이쌤은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보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데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시간 투자가 많이 돼야 되고 더 전략적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자기소개서를 엉망으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소개서가 뭐 비중이 엄청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의 그냥 보조장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매년마다 자기소개서만으로 합격시킬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전국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못됐다라는 거 저 이쌤이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서 내신 성적 올리거나 차라리 수능 공부하셔서 정시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는 올해까지는 이 4대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 학업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싫어할 이유가 없고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좋아합니다. 이에 따른 근거는 저 이쌤이 과거 영상부터 매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튜브 입시는 이쌤 채널에 과거 영상을 그리고 학업 역량 평가하는 방식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서류에서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하고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구나를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문항이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 1번과 2번은 공통 문항이고 3번이 자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체 문항의 경우는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자, 유튜브 입시는 이쌤 채널 들어가셔서 2023학년도 자기소개서 작성법 영상 보시면 문항 1번, 문항 2번, 문항 3번까지 되게 자세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발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 영상 먼저 보시고 쓰시면 시간 단축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이 가이드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소서 쓰실 수 있으니까 이 가이드 영상은 꼭 보세요. 입시는 이쌤이 조회수 때문에 이런 거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발 제대로 좀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입시 전략을 제대로 짜시길 원해서 저 이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면접은 기본적인 서류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좀 잘했다면 서류 면접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류 면접도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 준비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Q&A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올려놨는데 저는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우리가 8번 문항만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수자 수가 적어서 내신 등급이 불리할까봐 걱정됩니다. 저 이쌤이 강연 나가거나 컨설팅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자, 관심은 적지만 이수자 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진로 방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학업 역량을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 수강을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원점수 편차 분석 그리고 수강자 수까지 분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되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 그러면 진로 방향에 맞춰서 수강자 수가 적더라도 그 과목을 선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대신 위계성만 맞게끔 여러분들이 형성해 주시면 굉장히 고평가받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네오르네상스 전형 커트라인도 입학처 사이트에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전공 그리고 내가 좀 관심 있는 전공은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셔서 면밀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전공별로 다 설명드리면 오늘 영상 길이가 안 그래도 긴데 더 길어져요. 지난번에 영상 길다고 댓글로 영상 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서 저 이쌤이 좀 줄여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논술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논술 전형에서는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제발 수능 공부하시고 그리고 보통 이 논술 전형의 경우는 정시 파이터 친구들, 내가 수능만 준비한 친구들이 수시 원서를 교과 전형이라든지 종합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논술로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수능 공부를 하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논술고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논술 전형들은 기본적으로 이 논술고사의 성적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논술 잘 보면 합격을 해요. 그래서 논술 가이드북이라든지 과거 기출문제를 좀 풀어주시면서 그냥 놀러간다 생각하면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경희대학교 입학처 들어가 보시면 올해 2023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살펴보게 되면 과거 기출문제들 그리고 예시 답안까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거는 내가 논술 지원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보세요. 논술 전형의 경우는 계열별로 출제 방향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방향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과거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학교별로 모의 논술을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 논술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들이 됐던 간에 내가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꼭 지원해보시는 것을 저희 쌤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도 이렇게 교과 등급 분포가 공개되어 있는데, 사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교과 등급보다는
논술 성적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술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능 공부하시면서 최저 맞출 수 있게끔 컨디션 만들어 주셔야 되고, 내가 수능 최저 컨디션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친구들은 과거 기출문제 보면서 논술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 운 좋아서 합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논술이 됐던 어떤 전형이 됐던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저 이쌤이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